만년적자 이제는 안녕. 연간 흑자가 기대되는 쿠팡의 질주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네, 쿠팡 이제 하시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바로 로켓 배송 생각나시죠?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로켓 배송이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편하지만 쿠팡에게는 몇 년간 또 적자를 안겨줬던 굉장히 아픈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 상장된 이후에 적자가 확대되다가 코로나19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수익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쿠팡 우리나라에 상장하지 않고 또 미국 증시로 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에 2분기 최대 실적이 좀 나왔다 그러던데 실적부터 볼까요, 저희? 네, 쿠팡이 꽤 오랫동안 적자를 냈어요. 한 8년 내내 적자를 내다가 이제 누적 적자가 작년 기준으로 한 6조 원을 넘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1분기부터 이 적자 폭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작년 3분기에 드디어 이 적자에 대한 마침표를 살짝 찍어내고 첫 분기로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1,037억 원이었는데요. 그 3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었고요. 이번 2분기의 매출은 7조 6,7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1% 정도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940억 원으로 최대 매출을 찍었고요. 최대 또 영업이익까지 달성하면서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좀 성공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존 쪽이 매출이 한 11% 정도 증가했고요. 이베이가 5% 정도 증가했는데 네. 쿠팡이 21%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과 비교하면 쿠팡의 성장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실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자면요. 쿠팡의 본업은 아무래도 이 로켓 배송 그리고 로켓 프레스입니다. 이런 커머스 쪽의 매출이 지금은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쪽에 대한 매출이 한 21% 정도 증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비는 많이 위축되고 있지만 오히려 쿠팡은 고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6개월 동안 160만 명이 쿠팡 고객으로 신규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쿠팡 이츠라던가 다양한 할인 혜택 등으로 멤버십을 조금 더 강화했던 부분들이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데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반품 마켓 이런 것들의 서비스도 실시하면서 가성비적인 상품들을 확대한 것들이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1인당 고객 매출도 작년과 비교하면 한 38만 원 정도 증가하면서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네. 이렇게 멤버십 쪽의 혜택을 강화하다 보니까 유료 멤버십의 회원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제 와우 회원에게 횟수 제한 없이 매 주문마다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인데요. 지금은 이게 와우 회원 그 할인 혜택이 서울이라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의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쿠팡에서 쿠팡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10%씩 재투자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쿠팡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 덕분에 이 와우 혜택을 선보인 지역에서 와우 회원이 한 8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네. 이 고객들이 사용하는 평균 지출액도 한 2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상반기 계속해서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데 나머지 하반기까지 합하면 이번에 연간 흑자 달성도 가능하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처음으로 이제 멤버십 혜택을 통해서 가입자를 많이 모았는데 이 안에서도 뭐 10% 혜택이라든지 네. 좋은 혜택들을 주다 보니까 고객들의 락인 효과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쿠팡이 그동안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점이 물류센터였어요. 네. 이제 물류센터는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의 매출이 나거나 뭐 고객들이 유입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이제는 이 물류센터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실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쿠팡이 로켓 배송 서비스를 최초에 시작했던 시기가 2014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막대한 투자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물류센터에 좀 힘을 주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쿠팡 내부 직원들은 이거를 좀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결국에는 이 물류센터를 짓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져 왔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조 원대까지 적자가 쌓이는 그런 현상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계속해서 물류센터를 확장시키고 지었던 이유는 택배 업계 중간 유통 단계를 좀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쿠팡만의 새로운 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비록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감소할 수 있으면서도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배송 차별화까지 줄 수 있다.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게 다 쿠팡의 계획된 적자였다라는 거죠. 지금 쿠팡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 70%가 쿠팡 물류센터 반경 10분 거리 내에 거주할 정도로 이렇게 물류센터를 늘리면서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쿠세권이라는 말까지 함께 등장을 했다고 해요. 네. 더불어서 이제 쿠팡의 물건들은 쿠팡 쪽에서 직매입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물건들도 있지만요. 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처럼 쿠팡의 셀러들이 입점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이런 셀러분들을 위해서 풀필먼트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풀필먼트 서비스가 뭐냐면 포장, 배송, 재고 관리 모든 이 배송에 관련한 모든 일괄적인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셀러 입장에서도 이 풀필먼트 서비스가 굉장히 편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쿠팡 쪽으로 입점하는 셀러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고요. 그만큼 쿠팡 내부에 여러 가지 물건, 제품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판매량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쿠팡은 물류센터를 단순히 이제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창 로봇과 관련한 이야기 나올 때 쿠팡의 예시들이 많이 뉴스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굉장히 쿠팡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쿠팡은 그동안 이제 수년간 쌓았던 그 배송 데이터들을 좀 기반으로 직매입했던 물건의 소비자 수요들을 예측을 하고 재고 관리라던가 물류의 거점 배치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동선을 효율화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동화 물류 시스템 덕분에 결국에는 뭐 신선식품의 재고 손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한 50% 이상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의 한 85% 이상이 박스 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쿠팡에서 배송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비닐봉지 형태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택배에 적재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배송 차량의 운행 횟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성을 챙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초기에 좀 인프라를 잘 쌓아놨던 게 이제는 흑자의 배경이 좀 되고 있기도 하고 이와 더불어서 비용을 효율화하려는 노력들을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쿠팡이 물류센터도 잘 구축을 했지만 쿠팡 이츠라든지 쿠팡 플레이 같이 신사업들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쿠팡 플레이를 보면 사실 넷플릭스를 좀 제외하고는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사실 좋은 성과들을 잘 못 내고 있는데 쿠팡 플레이는 현황이 좀 어떨까요? 지금 국내 토종 OTT사가 있죠. 4사가 있는데요. 티빙, 웨이브, 왓챠, 쿠팡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해외랑 우리 그 토종 OTT 플랫폼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루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플랫폼 1위는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고요. 2위가 티빙이고 3위가 웨이브, 4위가 쿠팡 플레이였어요. 이제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내 OTT 플랫폼사들에 비해서 약간 후발주자로 이 OTT 사업에 뛰어드는 부분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좀 단기간에 4위까지 성장했다라는 점들이 처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4위까지는 빠르게 올라왔지만 이 4위에서 성장세가 약간은 멈춰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하루 방문자 수를 집계를 해보니까 6월까지만 하더라도 486만 명으로 집계되던 월간 이용자 수가 7월에만 519만 명을 돌파하면서 드디어 이제 웨이브를 끌어내고 쿠팡 플레이가 3위까지 올라서는 쾌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쿠팡 플레이가 빠르게 진입을 하고 3위까지 올라왔던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플랫폼들은 신규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투자를 많이 하고 좀 집중을 했던 반면에 쿠팡 플레이의 경우에는요, 그 K리그와 같이 여러 가지 스포츠 독점 생중계권 이런 것들을 독점하면서 7월에 이제 방문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했잖아요. 이 7월에 토트넘 초청 경기를 독점 중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월 한 달 동안
동안의 이용자 수 증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이렇게 스포츠 쪽에 힘을 주면서 축구 이외에도 지금은 뭐 아이스하키라던가 격투기라던가 자동차 경주대회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생중계 콘텐츠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다른 OTT 플랫폼과는 다르게 쿠팡 플레이는 새벽 배송 새벽 배송에 대한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는 와우 멤버십 회원의 경우에는요. 네. 이 와우 멤버십을 가입을 하게 되면 새벽 배송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지만 쿠팡 플레이를 따로 돈을 내지 않고도 무료로 네. 이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사람들이 배송을 시켜야 되니까 이 와우 회원을 하면서도 같이 쿠팡 플레이까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쿠팡 플레이 이용자 수 증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부터는 또 쿠팡 플레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쿠플 클럽이라는 서비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쿠팡 플레이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뭐 가입을 한다던가 돈을 낸다거나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제 가입이 되는 형식인데요. 그 시청자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시청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획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획득해가지고 SNL 방청권에 뭐 응모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 티켓을 응모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청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충성 고객을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쿠팡 플레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시장에서는 이 OTT가 굉장히 많이 돈을 먹는 사업이다라는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시선도 있었지만요. 지금은 오히려 이 와우 멤버십의 회원 이탈을 막게 해주는 좀 탄탄하게 장벽을 역할을 해주는 그런 파워를 키우는 데 네. 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좀 쿠팡이 하나하나씩 뭔가 퍼즐 조각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뭘까라고 궁금했었는데 마치 이제 퍼즐 네. 조각이 맞춰지듯이 요즘 수익까지 좀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쿠팡이 뭐 뷰티라든지 패션 쪽에도 공을 좀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CJ 올리브영이랑 약간 좀 잡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진실 공방 중이에요. 네. 그래서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쿠팡이 이제 패션이랑 뷰티 쪽에 이 신사업 쪽에 좀 카테고리에 강화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식품보다는 뷰티 쪽이 비용도 적게 들면서 이 객단가랑 수익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팡도 이런 점들을 노리고 뷰티 카테고리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이벤트를 좀 적용시켜가지고 메가 뷰티 쇼도 열고 있고요. 또 로켓 럭셔리 이런 것들도 론칭을 하면서 뷰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뷰티 시장을 좀 공략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쿠팡이 올리브영의 갑질을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대부분의 화장품사들이 중소 화장품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4년 넘게 중소 화장품사들에게 쿠팡에다가 물건을 납품을 하게 된다면 올리브영이 입점하는 걸 막겠다라는 식으로 갑질을 했다라고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중소 화장품사들이 올리브영이 너무나도 압박을 하다 보니까 쿠팡과의 거래를 포기했다라고 일단 쿠팡 네.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올리브영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아직 지금 공정위의 조사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쿠팡의 뷰티 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쪽에서 아무래도 매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네. 쿠팡은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다 보니까 온라인 중심이지만 쿠팡의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입점을 하게 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굳이 올리브영에서 사지 않아도 한 500원이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그쵸? 쿠팡에서 살 수 네.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충분히 쿠팡을 견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쿠팡이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 경쟁의 구도도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조금 더 허물어지면서 이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좀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쿠팡이 굉장히 성장성 있는 분야들을 콕콕 잘 집어가지고 투자를 해왔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러면 좀 투자를 또 눈여겨보고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네, 지금 쿠팡에서 대만 시장을 좀 주목하면서 이쪽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모든 이커머스 회사들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국내 시장
쿠팡 단독으로만 이쪽에서 사업을 투자하면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죠. 지금 네. 국내 유통시장의 규모는 400조 원대인데요. 미국이랑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이 유통시장의 규모가 한 10배 정도 적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사업을 연속성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외 진출 쪽에 눈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은 이번에 대만을 핵심 지역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대만을 꼽은 이유 중 하나는요. 인구 밀도라던가 토지 크기라던가 경제개발 모달이라던가 국민성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한국과 유사하다라는 점들을 꼽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대만 국민들의 한 95%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터넷 보급률도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높기 때문에 쿠팡 로켓 배송을 굉장히 잘 살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대만이다라고 꼽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지난달에 이제 쿠팡에 대한 모바일 어플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iOS 앱 스토어에서 모두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대만 쪽에서 상당히 많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대만 쪽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네. 한국에 대한 제품 선호도도 높은데 여기에 로켓 배송도 빠르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쿠팡 쪽에서 대만을 공략하면서 국내 소상공인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소상공인들은 아무래도 해외를 진출할 때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쿠팡과 연계해서 이렇게 진입 장벽을 좀 낮추게 된다면 함께 쿠팡도 성장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약간 그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쿠팡 이거 적자 탈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 투자자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시점을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겠죠? 네, 지금 쿠팡이 올해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여러 가지 투자사들이 쿠팡에 대한 신규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네. 것들도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에서는 페이팔 그리고 인스페트리 등과 함께 쿠팡을 3대 유망 주식으로 꼽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요, 쿠팡에 대한 그 목표 주가가 26달러에서 지금 28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19달러에서 쿠팡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보다 한 주가가 50% 이상 더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상반기에 쿠팡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동안에 계획된 적자에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이제 조금 더 사업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이 성적이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 쿠팡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흑자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 더욱더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2가지였고요. 2부에서는 쿠팡과 관련된 이 흑자 전환의 배경에 대해서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은 오후장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전략 잘 짜서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